스웨덴은 단순히 호수, 숲, 오로라로 가득한 엽서 속의 완벽한 여행지가 아니다. 그곳은 균형 잡히고 존중받는 사회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청사진이다. 이곳에서는 조화가 사치가 아니라 기본 설정이다. 현대적인 안락함과 더 깊은 의미를 결합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북유럽 국가는 바로 당신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스웨덴, 품질과 사회적 평등의 기준. 스웨덴은 약 45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1,05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세계적 명성은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 나라는 삶의 질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국가 중 하나로 꾸준히 평가받는다. 이는 해안선을 따라 흩어진 무려 26만 7천 개의 섬이나 70%를 차지하는 산림 덕분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스스로 선택한 운영 방식 때문이다. 맑은 공기, 낮은 오염, 엄격한 환경 규제는 단지 이야기 거리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실제 삶의 일부다. 그러나 스웨덴을 단순한 친환경 국가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그 사회 구조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료와 교육을 보장하며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존엄성과 안정성의 기준선을 만든다. 사람들은 은행 잔고나 가정 배경, 직책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생의 출발점과 상관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 개별 존재로서 존중받는다. 스웨덴은 단지 살기 좋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지는 나라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생존 모드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곳에서는 미래를 계획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경제적 스트레스 없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통체증, 스모그, 번아웃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어쩌면 숲길, 반짝이는 호수, 걱정 없는 의료 서비스를 갖춘 스웨덴은 단지 환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실제로 살 수 있는 꿈이다. 혹시 끌리는가?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나서 스톡홀름 항공권 가격이나 한번 확인해보라. 스웨덴 여성, 당당하고 우아하며 미안해하지 않는 독립성. 스웨덴 여성들은 오랫동안 전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왔다. 고전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과 자신감 덕분이다. 그들의 매력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이곳에서는 여성이 따르도록 길러지지 않는다. 그들은 이끌도록 교육받는다. 어린 시절의 교육부터 직장, 그 이후까지 스웨덴 소녀들은 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환경에서 자란다. 여성들이 리더십 역할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개인적인 목표를 확실하게 추구하는 것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니다. 많은 스웨덴 여성들은 결혼이나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우선시하지 않고 자기 성장과 독립성,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에 뿌리를 둔 삶을 선택한다. 스웨덴에서는 페미니즘이 시위 피켓이나 소셜미디어 피드에서 외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일상생활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는 동등하게 제공된다. 임금 격차는 공격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그리고 성평등은 바람이 아니라 현실이다. 스웨덴 여성들은 강하고 자기 인식이 높으며 대단히 독립적이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아직도 누군가가 당신의 메시지를 봐주길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당신 스스로의 방식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스웨덴의 일상, 휴식은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것. 스웨덴의 삶은 많은 고압적인 문화 속 사람들에겐 그저 꾸밀 수밖에 없는 의도적인 리듬으로 흘러간다. 스웨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과로를 미화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근무 시간 동안 집중하며 퇴근 후에는 진짜로 퇴근해서 가족 저녁 식사, 자연 속 산책, 혹은 단순한 평온의 순간을 위해 시간을 보호한다. 스웨덴 생활에서 가장 상쾌한 측면 중 하나는 바로 관대한 휴가 문화다. 국민들은 매년 보통 5박 6주의 유급 휴가를 누리며 이는 공휴일을 포함하지도 않은 수치다.
그러나 숫자를 넘어 주목할 점은 바로 휴식 시간에 대한 문화적인 존중이다. 이곳에서는 휴식을 게으름으로 보지 않는다.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북쪽으로 스키 여행을 떠나거나 호숫가 오두막에서 휴식을 취하든 휴식은 신성하다. 스웨덴 사람들은 워라밸을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로 믿는다. 고용주는 팀을 신뢰하며 그 결과 사람들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큰 만족을 느낀다. 휴식이 일상화되면 정신 건강이 향상되고 창의성이 꽃피우며 가족 간 유대가 깊어진다. 스웨덴에서 생산성은 평온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며 성공은 번아웃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삶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깊이 그리고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북유럽의 맛, 풍경이 저 없이 예쁘게 담기다. 스웨덴 요리는 태국의 커리처럼 혀를 불태우거나 인도의 탈리처럼 화려하게 눈을 사로잡지는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스웨덴 요리는 외치는 대신 속삭인다. 이곳의 맛은 섬세하고 깨끗하며 자연과 전통의 리듬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스웨덴 미트볼인 쿼트블라 큐블랄, 발트 해산 청어 발효 음식인 수르스트로에밍, 술스트럼밍, 짭짤한 샌드위치 케이크 스모에르고스토르타, 에스멀고스토르타, 그리고 절인 연어 그라블락스 같은 대표 요리들은 단순한 국민 음식이 아니라 긴 겨울과 짧은 성장기를 가진 땅,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맛을 넘어서 생존과 보존, 그리고 세대를 잇는 나눔을 위해 진화했다. 스웨덴 요리의 독특함은 그 조용한 순수성에 있다. 재료는 지역산이며 계절에 맞고 종종 유기농이다. 조리법은 단순하고 마치 명상하듯 불필요한 장식을 덧붙이지 않고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다. 이는 숲과 바다, 농장을 존중하는 음식이며 한 입 한 입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스웨덴에서 식사는 서두르지 않는다. 식사는 자신과 주변 환경과 식탁 위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기회다. 이는 과시나 과잉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화려하진 않더라도 스웨덴 음식은 훨씬 더 오래가는 무언가를 담고 있다. 진정성, 균형, 그리고 영혼이다. 피카, 영혼을 채우는 커피 타임. 당신이 알고 있는 커피 브레이크는 잊어라. 스웨덴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멈추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거의 성스러운 행위다. 이 사랑받는 전통은 피카라고 불리며 단순히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문화의 심장박동이다. 피카의 핵심은 하루 중 잠시 멈추고 재충전하며 교류하는 시간이다. 일반적으로는 진하고 언제나 진하다. 검은 커피 한 잔과 함께 달콤한 페이스트리, 대부분 전설적인 시나몬 버닌 카넬블레가 함께한다. 그러나 피카의 진짜 마법은 음식이 아니라 그 의식 자체에 있다. 대화, 고요함, 그리고 함께함. 피카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스웨덴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다. 집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그렇다. 직장에서도 이루어진다. 많은 스웨덴 회사에서는 피카가 업무 시간에 정해진 일부다. 단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된다. 동료들은 모여 앉아 화면을 내려놓고 직책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화를 나눈다. 속도와 결과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피카는 부드러운 저항을 제공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갖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 단순한 멈춤의 순간 속에서 스웨덴 사람들은 생산성보다 더 값진 무언가를 찾는다. 존재감, 연결감, 그리고 인간성. 그러니 다음번 당신이 휴식 시간에 핸드폰을 꺼낼 때 자문해보라. 당신은 단지 스크롤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로 삶을 살고 있는가? 전통축제, 과거와 손을 맞잡다. 진보적이고 기술 중심의 국가라는 명성을 지닌 스웨덴이지만 현대화가 그들의 깊이 뿌리내린 전통을 지워버리도록 두지 않았다. 실제로 계절마다 열리는 축제는
스웨덴 정체성의 핵심적인 일부로 남아있으며 사람들을 서로뿐만 아니라 대지, 계절, 조상들과 연결시켜준다. 가장 사랑받는 축제는 단연코 미드서머일 것이다. 하지 무렵에 열리는 이 축제는 꽃으로 만든 화관, 마이폴춤, 끝없이 펼쳐진 북유럽 하늘 아래서 즐기는 야외 식사로 가득 찬 기쁨의 폭발이다. 식탁에는 절인 청어, 햇감자, 신선한 딜, 잘 익은 딸기들이 넘쳐난다. 이때는 가장 내성적인 스웨덴인조차 민요를 부르고 맨발로 잔디 위를 춤춘다. 겨울이 오면 분위기는 좀 더 성찰적으로 바뀐다. 12월 중순에 열리는 성 루시아의 날은 1년 중 가장 어두운 시기에 부드러운 빛을 비춘다. 흰옷을 입은 어린 소녀들이 머리에 촛불을 얹고 고대의 노래를 부르며 교회와 가정에 울려 퍼지는 장면은 북유럽 전설과 빛에 대한 기독교적 경외심이 아름답게 융합된 풍경이다. 한편 4월의 발푸르기스의 밤 말복은 커다란 모닥불과 봄의 노래로 계절의 변화를 알린다. 마을 광장에서 도심 공원까지 스웨덴 사람들은 추위를 쫓고 다가오는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 모인다. 이 축제들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문화적 다치다. 이들은 과거의 지혜를 담고 있고 자연의 순환을 기리며 새로운 세대에게 전통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아이스 호텔 얼음으로 빚은 꿈의 형상. 스웨덴 라플란드에 눈 덮인 유카스예르비, 마을에 숨겨진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창조물 중 하나가 있다. 바로 아이스 호텔이다. 매년 겨울 이 건축 예술 작품은 토른의 강이 얼어붙은 강가에서 얼음 블록과 눈으로만 지어지며 솟아오른다. 그리고 봄이 오면 조용히 나타난 것처럼 자연으로 다시 녹아 사라진다. 이곳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다. 살아있는 조각품이며 덧없음에 대한 찬가이고 북극 예술에 대한 축제이다. 하지만 아이스 호텔은 모험을 즐기는 여행객들을 위한 단순한 신기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호텔의 특별함은 매년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독특한 스위트를 디자인하고 조각하는 계절성 아이스 갤러리로 변모한다는 점에 있다. 이 이야기들은 북유럽 신화, 북극 야생동물 또는 우주적 판타지를 주제로 하며 얼음으로 만든 샹들리에 아래서 잠들고 얼음으로 조각된 침대의 순록 가죽과 보온 침낭으로 따뜻하게 덮여 자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비현실적이며 조용하고 영적이다. 또한 1년 내내 운영되는 구조물인 아이스 호텔 3.5도 있다. 태양열 냉각 시스템을 통해 연중 차가움을 유지하며 생태의식과 고급 관광을 결합한다. 자연, 디자인, 재생에너지 기술의 융합은 스웨덴의 철학을 반영한다. 자연과 맞서지 말고 함께하라. 콘크리트와 편리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아이스 호텔은 아름다움은 영원할 필요가 없어도 잊을 수 없음을 일깨운다. 재정 투명성, 개방성이 신뢰를 쌓는 방법.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신의 수입을 공개한다는 생각조차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이는 그냥 스웨덴적인 하루일 뿐이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소득, 자산, 세금 신고,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허점이 아니다. 이는 신뢰, 평등,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의도적인 시스템의 일부다. 이 과감한 투명성은 스웨덴의 공공기록 시스템에 뿌리내려 있다. 침해로 여겨지기보다는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인식된다. 이는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불평등을 감시하며 부유층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숨지 못하게 만든다. 요컨대 모두를 정직하게 만든다. 부를 자랑하는 것보다 공정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에서 이러한 개방성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도덕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원칙 덕분에 스웨덴은 세계 투명성 순위에서 늘 상위권에 오르며 부패 수준은 낮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다. 그러니 그렇다. 스웨덴 사람들은 사회의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을 공개한다. 그리고 당신이 공개하는 유일한 숫자는 마이너스 통장 알림뿐이다.
480일의 육아휴직, 가족이 최우선인 곳. 스웨덴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단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우선순위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법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신생아를 둔 부모는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곱씹어 보라 480일이다. 이는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아이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며 직업 안정성이나 재정적 안정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는 엄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시스템은 부모 모두가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소 90일은 각 부모에게 전용으로 배정되어 있어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빠질 수도 없고 어머니가 모든 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다. 이는 첫날부터 평등한 양육을 장려하며 가정 내 성평등을 촉진한다. 육아휴직 외에도 스웨덴 정부는 매월 아동수당, 저렴한 보육시설, 유연한 근무제, 세금 혜택 등으로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과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돕는 전체적인 생태계이다. 스웨덴은 이렇게 다음 세대를 키운다. 따뜻함과 구조, 그리고 명확한 의도로.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번창하고 여성들이 empowered 상태를 유지하며 가족이 압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낸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시간과 지원, 그리고 작은 글씨도 없는 정책이 함께 주어지는 나라를 상상해보라. 스웨덴의 오로라, 북극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상의 교향곡. 9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북부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황홀한 자연 극장 중 하나로 변모한다. 아피스코, 키루나, 유카스예르비 같은 외딴 북극 지역에서는 긴 극야 속에서 우주의 장관이 펼쳐진다. 바로 오로라다. 얼어붙은 광야 위로 밤이 내리면 녹색, 보라, 진홍, 황금빛의 빗줄기가 하늘을 따라 최면에 걸린 듯 흐르며 북유럽 신들과 북쪽의 마법에 관한 고대 신화를 떠오르게 한다. 스웨덴이 다른 오로라 관측지와 구별되는 진정한 이유는 그 놀라울 만큼 안정적인 관측 조건 때문이다. 북부 스웨덴의 하늘은 종종 구름이 거의 없으며 인공 조명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 덕분에 자연이 허용하는 한 가장 순수한 상태로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아피스코는 블루홀이라는 희귀한 기상 현상 덕분에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이 흐려도 토르네 호수 위 하늘은 맑게 유지된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오로라 관측은 단순한 버킷리스트 달성 그 이상이다. 그것은 영혼을 울리는 순간이다. 북극의 검은돔 아래에서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 입자와 상호작용하는 광경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것은 겸손함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멈춤의 초대이며 작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지구의 하늘이 품은 강력하고도 시적인 에너지에 감탄하게 만든다. 스웨덴 여권, 세계를 여는 열쇠. 스웨덴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리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널리 통용되는 여권 중 하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 여권 소지자는 190개 이상의 국가에 비자 없이 혹은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유럽에서 아시아, 아메리카에서 오세아니아까지 국경을 넘는 일이 드물게 쉬워진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여행 자유에 그치지 않는다. 스웨덴 여권은 모든 EU 회원국 내에서 거주, 교육, 취업의 완전한 권리를 열어준다. 젊은 스웨덴인들에게 이는 국경 없는 미래를 의미한다. 파리에서 공부하고 로마에서 인턴을 하며 리스본에서 창업하거나 베를린으로 이주하는 일이 이민 관련 복잡함 없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글로벌 이동성은 스웨덴의 강력한 국제적 입지를 반영한다. 이 나라는 외교적 진정성, 인권 존중, 국제 협력에 대한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웨덴 국적은 단순한 법적 지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진보적이며 깊은 존경을 받는 국가의 상징이다. 손대지 않은 자연, 스웨덴의 살아 숨쉬는 초록의 캔버스. 스웨덴의 자연미는 마치 동화책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진다. 단, 이곳에서는 모두가 실제다.
국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으며 10만 개 이상의 호수가 유리처럼 반짝이며 광활한 대지에 흩어져 있다. 이끼 낀 남부숲에서부터 라플란드의 얼어붙은 툰드레에 이르기까지 스웨덴의 풍경은 침묵, 순수함, 경외심이 공존하는 성소를 제공한다. 이 자연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알레만스 레텐, 즉 모든 이의 권리라는 독특한 법적 전통 덕분이다. 이 국가정책은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가 시골을 자유롭게 누비고 숲을 걷고 공터에 텐트를 치고 야생베리와 버섯을 따는 것을 허용한다. 자연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땅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자연이 스웨덴인의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가적 윤리이다. 이 자연과의 깊은 유대감은 왜 스웨덴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꾸준히 평가받는지를 설명해준다. 자연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일상적인 웰빙의 일부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숲으로 단지 레저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간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고 중심을 잡고 균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떤 나라에서는 숲속 산책이 주말 탈출이지만 스웨덴에서는 거의 공공 서비스와도 같다. 그리고 당신의 고향에서는 숲속에서 디지털 디톡스를 하다가는 내면의 평화보다 먼저 걱정스러운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생활비, 높은 투명성, 더 높은 가치. 스웨덴은 삶의 질 측면에서 세계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만큼의 비용이 따른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개인의 월별 생활비는 보통 1,300에서 2,800억 사이이며 이는 라이프 스타일, 지역, 소비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 자연스럽게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모의 같은 도시 중심지는 비용이 더 들지만 소도시는 더 저렴한 생활을 제공한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높은 물가가 불필요한 사치로 여겨지는 반면 스웨덴의 높은 비용은 눈에 보이는 혜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장기적인 웰빙과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받기 위해 기꺼이 더 지불한다. 예산 대부분은 깨끗하고 효율적인 주거 공간, 신선하고 책임감 있게 조달된 식품, 모두가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 수업료 없는 교육, 세계적 수준의 대중교통 등에 쓰인다. 윤리적 소비는 틈새 개념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주류 현실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선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재생에너지, 지역 농장, 지속 가능한 제품을 자주 선택한다. 믿음은 간단하다. 지금 더 지불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와 비교했을 때 스웨덴의 생활비는 처음에는 가파르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민간 보험료, 비급여 의료비의 부담을 제거하고 나면 스웨덴은 종종 더 현명하고 더 인간적인 경제 선택임이 드러난다. 쓰레기 수입, 쓰레기가 국가 자산이 되는 곳. 전 세계가 넘쳐나는 쓰레기 매립지와 유독성 폐기물로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은 그 공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 나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가정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리할 쓰레기가 부족하다. 재활용 플랜트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스웨덴은 매년 노르웨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150만 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입한다. 이는 단순한 흥미로운 통계가 아니다. 이것은 순환 경제의 핵심이다. 고도로 발전된 폐기물 에너지화, 웨스트 투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철저히 관리되는 조건에서 소각된다. 이때 발생하는 열은 중앙 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주택용 전기를 생산한다. 배출 제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 스웨덴의 접근 방식은 기술적 성공을 넘어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이곳에서 쓰레기는 끝이 아니라 재창조를 기다리는 원료이다. 글로벌 쓰레기 문제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 전환함으로써
스웨덴은 자국의 인프라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유럽 이웃 국가들의 폐기물 관리 부담도 덜어준다. 이는 혁신이 환경 책임과 만났을 때 가능해지는 것. 정책이 쓰레기를 묻는 것이 아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세상을 상상하는 데서 출발함을 보여주는 빛나는 본보기다. 디자인과 창의성, 혁신의 미니멀리즘 심장부. 스웨덴은 단순히 얼어붙은 숲과 사회적 평등의 나라가 아니다. 이곳은 디자인과 혁신이 일상을 형성하는 창의적 강국이다. 평면 포장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야이야 글로벌 음악 혁명을 이끈 스포티파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패션 제국 H&M까지 스웨덴의 창의력은 전 세계에 지속적인 발자취를 남겼다. 스웨덴 디자인이 시대를 초월하는 매력을 지니는 이유는 라곰이라는 국가 철학 덕분이다.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는 개념이다. 스웨덴 제품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들은 기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목적이 분명하다. 재활용 목재로 만든 조명기구,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모바일 앱, 작은 아파트에 꼭 맞는 모듈형 소파 등 모든 디테일은 의도적으로 설계된다. 이 단순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은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스웨덴의 기술 기업들은 깔끔한 코드와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우선시한다. 건축은 자연광, 천연 소재, 에너지 효율성에 중점을 둔다. 패션 브랜드들은 순환 생산 모델과 중고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스웨덴 디자인의 핵심은 단순히 무엇이 보기 좋은가를 묻지 않는다. 무엇이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가를 묻는다. 과잉으로 가득 찬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스웨덴의 조용하고 사려 깊은 창의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울려 퍼진다. 교육, 사회적 평등의 등뼈. 스웨덴에서 교육은 단순한 공공 서비스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속이다. 유아기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사람은 소득, 배경, 국적에 상관없이 무료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 깊이 뿌리내린 제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empowered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엄격한 시험 일정과 암기를 강요하기보다는 스웨덴은 호기심과 독립적인 사고를 기른다. 교육의 중심은 잘 다듬어진 감정적으로 지능 높은 학습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며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교실은 침묵보다는 대화를, 복종보다는 참여를, 치열한 경쟁보다는 팀워크를 장려한다. 더불어 학생들은 각자의 속도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는다. 성적에 대한 두려운 문화는 없다. 성취는 단순한 성과가 아닌 성장, 자기인식, 그리고 몰입도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목표는 평등을 소중히 여기고 세부적 맥락을 이해하며 다양한 관점을 포용할 줄 아는 비판적 사고자이자 공감력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 교육은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경주가 아니다.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위한 기초이다. 신뢰와 연민 위에 세워진 평화로운 나라. 스웨덴은 조용히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인간적이며 신뢰받는 국가 중 하나로 명성을 쌓아왔다. 그리고 이는 우연이 아니다. 낮은 범죄율, 투명한 사법제도,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문화가 스웨덴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 이곳 사람들은 정부기관부터 경찰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제도를 신뢰하며 그 신뢰는 공정성, 책임감, 포용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쌓여간다. 부패는 드물고 법체계는 출신과 무관하게 모두를 평등하게 대한다. 스웨덴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서 실제로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한다. 아이들, 노인들, 난민, 장애인들이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 밤에도 거리에서 안전함이 느껴진다. 공적인 논의는 예의를 지킨다. 이웃들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하면 재빨리 손을 내민다. 이곳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귀 기울여주며
갈등은 대개 공격이 아닌 차분한 이성적 대화를 통해 해결된다. 스웨덴에서는 당신이 단순한 시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조용한 확신이 있다. 사람들은 카페 앞에 자전거를 잠그지 않고 세워두거나 유모차를 자리에 두고 자리를 비워도 걱정하지 않는다.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중 자물쇠를 채워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아침에도 그대로 있을까? 스웨덴 방문. 처음 오는 여행자를 위한 문화 안내서. 스웨덴은 첨단 기술과 진보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여행자에게는 몇 가지 놀라움도 숨겨져 있다. 현지에 자연스럽고 예의 바르게 녹아들기 위해 도착 전에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현금은 거의 멸종 상태.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현금 없는 나라 중 하나다. 슈퍼마켓부터 길거리 푸드트럭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신용카드와 스위시 같은 모바일 결제 앱이 사용된다. 일부 장소는 아예 현금을 받지 않으므로 디지털 결제 준비는 필수다. 진짜로 잘 작동하는 대중교통, 도시 트램, 지역 열차, 군도 내 페리 등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스웨덴의 대중교통은 청결하고 정확하며 많은 이들이 사용한다. 티켓은 대부분 앱이나 충전식 교통카드로 구입한다. 현지인들이 이 시스템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한 편리함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때문이다.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한다. 스웨덴 사람들은 개인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대중교통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줄 서 있는 낯선 사람과 수다를 떠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공공장소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순서를 지키며 사람들이 말수가 적다고 해서도 기분 나빠하지 말자. 그게 바로 문화다. 선 내어 넘지 않기. 누군가에게 직업이나 소득을 묻고 싶은가? 다시 생각해보라. 스웨덴에서는 급여 정보가 공공 기록이긴 하지만 그것을 대화 주제로 삼는 건 큰 실례이다. 정치,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대체로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에서의 친절함은 더 조용한 형태로 나타난다. 공간을 배려해주거나 과시 없이 도움을 주는 식이다. 요약하자면 정중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당신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존중심 깊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이 더 균형 잡힌 삶, 맑은 공기,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꿈꾸고 있다면 이제 변화의 때일지도 모릅니다. 26만 7천 개의 섬, 공정함에 뿌리내린 문화,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을 지닌 스웨덴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혼란을 뒤로하고 평온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스웨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